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9월 23일 보내드리는 첫 번째 깊은 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보통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가면요, 국내 정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게 되니까 네. 지지율이 오르죠, 보통의 경우. 보통은 다 오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똘똘 뭉쳐서 응원해드리고 또 아.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야당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받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보통 그게 정상이죠. 그럴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일 때 야당이 뭐 잘못하면 발목 잡는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비판을 받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도 그랬다는데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아이고, 하여튼 논란도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니 제가 왜 오늘 나오도록 제가 일정 조정을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곤란하시군요. 사실은 네. 지난 주일에도 그 김건희 특검 플러스 영빈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네네. 그것도 괴로웠지만은 이번 주일은 정말 괴롭네요. 저도 지금 며칠 동안 야 오늘이 최악이다. 그럼 그 다음 날 더 최악의 뉴스가 나오고 더 최악의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이게 이번에 뭐 굴욕 외교다, 비굴하다, 뭐 빈손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마이너스 외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외교.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가시면은 그게 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지만 네네. 보통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이른바 비유잉을 안 하신 거는 그거는 하여튼 국내에서 국민들을 석연치 않게 만들었다. 왜 그날 늦게 떠나셨을까? 왜 거기에도 16시간이나 있는데 왜 리셉션 끝나고 가서 조문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국민들이 하여튼 석연치 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였고요. 일단 하나씩 가보면요. 네. 영국에서 조문 취소 논란이잖아요. 네. 오후 시간에 왜 안 갔냐? 네. 교통이 너무 막혀서 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김 의원님 말씀은 그럼 저녁 때라도 갈 수 있었다. 다른 나라 사례처럼.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문 취소는. 그러니까 그날 이제 2시간을 늦게 출발을 했다라는 게 다들 이상해 하는 거고요. 네. 왜 일찍 갔었으면 제대로 다 소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하고 그리고 조문 이제 리셉션이 6시에 시작을 했지만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서 8시면 다 끝나니까 우리가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교통이 좀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걸어서 15분 거리니까 그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서 밤늦게 조문을 하러 갔었으면 지지율 5%는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걸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일부러 조문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조문을 안 하려고 늦게 지각 출발을 했고 그날도 이것저것 핑계를 댔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 설명은요. 그 저녁 시간에 뭘 했냐면 네. 국내의 태풍 상황을 점검했고 네. 또 하나는 유엔 총회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다. 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다 하셔도 네. 지금 걸어서 15분 거리로 가셔서 비윙하고 나오시면은 다 합해서 45분이면 충분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그거는 영국에서는 그거 가지고 남의 나라 외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으니까 장례식에 왔던 것만 해도 조문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원래 조문 외교를 하러 갔던 목적이 장례식이라고만 얘기했었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원래 그게 장례식 아니라. 참석하러 간다 이러면. 네, 아니 그렇지만 이제 조문을 하러 간다라고 했었으니까 조문 참배 조문은 한다는 거를 다 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네네. 그 비서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또 법사 도사 얘기가 나오고. 법사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뭐
방송에서 뭐 네, 말씀하시는 좀 민망한 네,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그거는 거죠.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래요. 네. 이번에도 이거 갔다 오시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지만 국민들은 납득이 되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로 그 뭐 저 연설문 다듬느라고 못 갔다. 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왜 2시간을 늦게 출발했느냐. 네. 원래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왜 9시로 늦춰졌느냐. 이런 거 같은 거는 아니 저기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대통령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실도 일을 잘못할 수 있어서 뭐 일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명은 차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나 네.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덮어대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죠. 근데 대통령실이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번 외교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건너가기 전에 지난 15일에 뭐라 발표했냐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뉴욕에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정상회담이냐 아니냐도 또 논란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그것도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은 특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IRA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는 줄 알았죠. 네. 그 두 가지였어요. IRA 문제하고 통화 스와프 문제. 이거를 뭔가는 풀어서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완전히 무산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회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담이 없었죠. 네. 그다음에 한일 회담은 가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뭐 마치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총리실에서 그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퉁기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마치 계속해서 막 스토킹 하듯이 한일 회담 네. 한일 회담을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번에 했는데 마지막 결정을 저걸 한 거 보니까 30분을 우리는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총리돼서 그건 회담이 아니다. 네, 간담? 약식 회담도 네네. 아니고 간담회였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일본 대표부가 거기서 일하는 거기 건물을 대통령이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찾아가면서 우리나라 취재진은 하나도 못 데리고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사진을 딱 보면은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거하고 네. 비슷해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기가 없고 앞에 보통 이제 국기가 뒤에 없을 경우에는 회담인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에다가 조그만 거라도 깃발을 놓습니다. 네네. 테이블 위에. 그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있으면은 태극기가 없는 외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정말 태극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태극기가 보였던 건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에 있는 조그만 네네. 태극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태극기가 보이질 않.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취재를 하나도 못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저기가 없잖아. 배석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가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 회담 맞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네. 그 좀 이해 안 되는 건 그 사이에 뭐 할 얘기는 다 했다. 48초 동안에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상회담이라 그러면 이제 격식을 갖춰서 앉고 거기에서 항상 오프닝 리마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네. 기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다 짜놔가지고 발표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발표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어디까지는 합의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회담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끼리.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48초 그걸 가지고 그것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그날도 우리가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 그날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였어요. 그게. 행사장이었죠. 행사죠. 회의보다는. 행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네네. 그것도 갑자기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정 윤석열 만나고 싶으면 일로 올래. 와라. 네. 일로 올래. 뭐 아마 그거는 구체적인 게 안 나오는데 네네. 그건 나중에 알려지겠죠.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구태여 찾아가서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왜 무대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만나서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잠깐 48초 서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그거 끝나고 나온 자리에서 한 욕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네. 더구나 국격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가장 저거 할 때가 나라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격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존감을 굽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그게 굉장히 또 우리가 감동적인 대통령이 모습. 감동적이고 네네. 그러는데 이번 사태가 그런 거였나. 그게 아닌 게요. 그 48초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전후 사정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스토킹하듯이 쫓아다녀요. 네. 무대 위에서 같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뭐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노력하는 무대 위에서 우리 그거는 대통령. 네. 아이고.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제 자존심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일본에 가서도 그러더니 한미 그 사진 하나 찍히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상당히 민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패싱하듯이 하고 막 자기가 스토킹하듯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나오면서 그 민망함을 좀 벗어나려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호 아니 김성환 안보실장한테 아주 패싱하듯이 욕설.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 전에 굳이 막 이해를 네. 하자고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유학하실 때는 대충 언제쯤이셔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면 사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긴 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어려웠고요. 그때 네. 제일 큰 사건이 칼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공중 폭파된 사건. 8월 8기 네네. 추락 사건이요. 그거 대통령 있을 선거 앞두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국가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시대까지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자존감이 세계에서 국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국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꼭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여러 그런 거 가지 안 했더라도요. 경제,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네. 비판은 하지만 가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비굴한 점도 있었지만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애쓴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게 마이너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가슴도 끓고 막 어딘가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랬다는데 국민들이 부끄럽다. 네. 왜 부끄러우면 우리의 국민의 몫이 되어야 그렇죠. 되느냐. 담 걸리는 거 왜 국민들의 몫이냐 이런 말씀인데 네. 그 비속어 욕설과 비속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이 땡땡 저 땡땡은 욕설이고 네. 그다음에 뭐 팔린다 이런 거는 이제 비속어고 한마디로 해서 저 네. 땡땡은 안 하셨습니다. 이 땡땡만 하셨습니다. 이 땡땡. 맞습니다. 이 땡땡이라고 그랬죠. 네. 이 땡땡 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1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은혜 홍보수. 8시간은 정말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것 치고는 너무 왜냐하면 성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성의도 없고 또 납득이 안 가게 설명을 하니까 참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의 문제도 커요.
저는 이번에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 네. 그거 한 거는 굉장히 왜냐하면요. 우리도 다 여태까지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예전에 핫 마이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마이크 껴진지 모르고 기자한테 약간의 욕설을 한 거 뭐 이런 거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게 다들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의 참모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김은혜 수석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이미 미국 의회를 인설팅 했다라는 게 이미 다 네. 나가버렸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포렌식을 하려는 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서 잡음들 다 지우고 이미 정확한 방송에서 음성이에요. 그런 걸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네. 틀어주고 있고 더 확실하게 이제 말하자면 프로세스를 밟을 네, 거예요. 뭐 국회도 나설 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다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더 네. 공공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얘기한 거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해명이에요. 그런 거는 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해명을 내놓는 까닭은 뭘까요? 그러니까 당장을 모면하는 거 치고도 수준이 낮아서 많은 국민들은 야 국민을 우습게 본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게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언론을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언론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은 오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줄서기 문화.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걸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저의 심리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사과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희한한 감각이네요. 희한한 감각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한 거죠. 네네. 뻔뻔하고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는 MBC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건가요? 그겁니다. 네. 뭐 그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하면 국익을 해치는 거다. 글쎄요. 발목 잡기다. 뭐 이런 공격들. 네. 일종의 역공을 취하면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거군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보다가 네. 안 되면은 이제 또 한 번 또 꼬리를 내리겠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명약관화해서 이미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부에 요번에 이제 요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어떤 경우에나 그게 미 의회를 지칭했던 것이든 한국의 국회를 지칭했던 것이든 이거는 굉장히 너무 난감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글쎄 뉴욕에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훨씬 더 상식적인데요. 상식적인 것이죠.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서 다수당인데 특히 협치의 대상인데 이 땡땡이라고 버젓이 그런다면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미국은 아니면 된다고 여기는 건가요? 아니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좀 너무 의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이제 이거 뭐 제가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러는데 뉴욕에 고립돼 있는 거 하나. 네. 뭐 근데 그것도 있지만 뉴욕에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뉴욕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영부인, 그다음에 안보실장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고요. 네, 외교부 장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여기 있었으면은 훨씬 더 이제 저기 그 여당 의원들하고도 얘기하고 많이 저기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여태까지 쭉 했던 거 보면은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당선인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에 뭔가 잘못한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럴 네. 때마다 먼저 덮고 보호하려는 것부터 하는 게 측근들의 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지나고 나면은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요. 이번에 오고 나면은 이번에 외교 라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이거 홍보 라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저거 해가지고 하면 홍보 라인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동안 약 50여 명의 행정관을 실무자들. 바꾸고 네. 이런 걸 했지만은 윗대가리의 머리가 바뀌질 않았다. 오히려 문제가 됐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그다음에 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덮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를 아마 오시면 네.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릴까 했는데 조언의 상황이 아니라 아니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니 저는 조언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해주세요. 아니 네. 왜냐하면 저는 저도 며칠 동안 정말 화도 나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도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요. 야당 의원이든 저도 야권에 있는 네네. 사람이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들은 국익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이죠. 네. 그렇다고 이걸 덮고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외교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방식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외교에서는 사과로 들리질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께 폐를 끼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지도 또 빠지고요. 아직 지금도 특검법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뭐 너무 여러 가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납득할 만한 설명과 사과를 하면 네.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하면 더 어려워질 거다. 네, 네. 이런 조언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